5월 17일 장전 시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이 부채한도 협상이 결국 잘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이 빨리 종료한 게 다행이었어요. 아마 시장이 더 오래 진행했다면 더 빠졌을 겁니다. 우선은 협상이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됐는데, 자, 많은 분들이 왜 계속 언론에서 부채한도 뉴스를 다루느냐? 정말 간단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밀고 있는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이 부채 한도가 돼야지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테마주들이 왜 변동성이 나오느냐? 지금 이렇게 인플레 감축법안 부채 한도 협상이 밀리면 밀릴수록 그 기간도 계속적으로 밀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년에 정말 재선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재선 실패하면은 정책들 다 빠꾸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시면은 알겠죠?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부채 한도 협상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좀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예, 둘 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맥카시 고하당 하원 의장도 그렇고 명분이 있어요. 네, 둘 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미루면 미뤄질수록 나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타협은 하겠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대선이 넘어갔을 때 만약에 여기서도 디폴트 나오고 막 국회의사당 셧다운 해버리면은 너희들 때문에 그때 예전에 셧다운 해가지고 증시 폭락하고 다른 나라 국가들도 피해 입었다. 또 이런 것들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은 최근 끈 다음에 아마 합의를 해줄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뭐 리더십이라든가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부채 한도 협상 뉴스들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배터리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리고 JP모건 관련된 이슈를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뭐 시간 남으실 때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고, 뭐 맞는 말도 있고 뭐 틀린 말도 있죠. 근데 JP모건이 현재 2년 동안 증시 전망을 틀리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복형 금감원장이 제2리먼 사태를 라더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집중단속반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네, 집중단속반 설치를 하게 된다. 유도투자업체랑 다른 뭐 CFD 네, 차익 결제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세 조정 집단을 감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좋지 않죠. 네, 이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가 지난주에 금감 원장님이 동남아를 갔다 오셨는데, 네, 동남아를 갔다 오셨는데 여기에 증권사 회장님들이랑 다녀오셨어요. 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것도 SD증권 터진 다음에 지금 증권사 회장님들, 그 SD증권발 이슈에 증권 회장님들이 안 엮여질 수가 없을 텐데, 어느 쪽으로도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분명히 있을 텐데 같이 나눠줬어요.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뭐 2차전지도 들여다보겠다, 비트코인도 뭐 제재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시장이 죽어버려요. 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역사상 최대 악법이라 생각하는 임대차 3법, 부동산 폭등시킨 주법이 시장에 그냥 개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정부가 가격을 그냥 조정하고 법안으로 그거를 막아버리고 판매하지 못하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장이 완전히 무분기가 된 건데, 이런 식의 시장의 개입은 좋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 그리고 관련자들 처벌하겠다 정도만 하면 되지, 집중단속반 설치하고 뭐 CDFD 관련된 계좌 전수조사하겠다, 10년간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세력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시장에 계속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 네, 처음 임명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뭐 다행스럽게 유가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다만 뭐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뭐 이제 다시 유가가 9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도 많이 없고, 뭐 제가 오늘 제목이 이제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 어제 마감 시황 뭐 유튜브 오르나가지고 블로그로 보시면 되겠지만은 오늘 흑해 공무원 협정 내일 이제 협정 종료일인데 사실 이게 2, 3일 전만 하더라도 터키 그때까지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거 협의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터키가 또 최종 선거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발표가 미뤄졌죠. 결론적으로는 18일 이전까지는 또 곡물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곡물주라든가 최근에 화장품이라든가 구제역 관련 테마주라든가 전부 1,000억 미만 테마주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세력들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황에는 어제 폐배터리 관련 테마주도 말씀드리고 오늘 또 리튬 인산철 관련된 테마를 지금 이렇게 올려드렸지만요. 이거 오르겠습니까? 시가총액 엄청 높은데 전부 다. 네. 안 오를 거예요. 아마 오늘 또 산호주나 또 갈 겁니다. 네, 다만 지금 이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어제 또 LG화학이 네, 배터리 소재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야기를 했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엄청나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캐파 증설하고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면 이게 뭐 파우치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배터리 뭐 이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리튬 이온전 배터리까지 여러 가지 배터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SK온, 삼성 SDI까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중국이 뭐 시장이 뭐 기술력이 좋거나 시장이 점유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결국 3원기 배터리로만으로 모든 전기차를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시장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이건 제가 수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모든 전기차 100% 전기차를 3원 배터리로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니켈, 망간, 코발트가 들어가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결국엔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다운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배터리들이 들어가는 거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팔 때도 휘발유차가 있고 고급류가 있고 휘발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시장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너무 뭐 LFP 배터리 너무 중국 시장이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뛰어든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연은 총재 어제에 이어서 연은 총재들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토마스 바키 리치몬드 연은 총재 뭐 로이터 메스터 다 매파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매파적인 이런 인사들이 어제에 이어서 네 지금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자, 이 정도까지 오늘 시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똑같은 뉴스 반복이에요. 똑같은 뉴스 반복이고 다음 주까지 지금 일정 빡빡하니까 그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본다면은 제가 어제 말씀을 또 몇몇 분들에게 불법으로 뭐 추매했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카톡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는 매수 신호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왜 계속 추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지면은 더 완전 바닥에서 사야죠. 그냥 바닥이 아니고 우리가 뭐 허벅지에서 사야 되는데 머리에서 지금 어깨까지 떨어졌는데 어깨에서 추매를 하면은 또 허벅지 떨어질 때 여러분도 추매할 자금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시장은 굳이 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8대2, 9대1이에요. 떨어질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 월등히 높은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해요. 지금 쉬는 시장,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쉬는 시장이다. 그래서 굳이 지금 시장에서 베팅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투자라는 게 뭐 여러분 어떤 분들이 투자가 사실은 뭐 던질 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투자라는 게 뭐 던져놔야지 거기에 대해서 회수가 되든지 뭐 잘못되든지 할 건데 그래도 지금은 네 제목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시고 완벽하게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 다음에 추매해도 충분히 타이밍이 잡을 수 있다는 점, 네 그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진하다. 언제까지? 저는 5월 한 달 내내 부진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부채한도 협상이 결국에는 밀리게 되면은 6월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2차전지 부진할 거고 그리고 시장도 흔들리겠죠. 네, 그러면은 굳이 그런 시장에 적극 내 돈을 넣을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타결할 거라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세요. 지금 시장은. 네,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가고 우리가 다행인 점은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시장이 왜 흔들리고 왜 지금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은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지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시장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열심히 오늘도 채굴 위주로 매매를 현금 채굴 위주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